12월 달에 직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2015년도 1월 20일 날 직장을 다 제거하고 대장 일부 제거하고 또 간을 60% 잘라내고 간을 자르면서 그 한쪽 담도를 잘랐어요. 담도를 잘라가지고 다른 담도에 연결시켜서 그 수술을 7시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그 대동맥 임파절하고 간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항암을 거부하고 면역 치료를 하기 시작해서 면역 치료 4개월 만에 제 몸에서 암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암 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암과 싸움을 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에게 암 극복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암은 왜 생기게 되고 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암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려 회원님들이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오랜만에 강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 회원님 한 분이 50년간 약 40만 명의 암 환자를 치료해 오신 일본의 방사선과 의사 곤도 마코토 선생님의 항암의 역습이란 책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암 극복 이야기 밴드에. 또 곤도 마코토 선생님의 항암은 사기다라는 책의 내용도 일부 밴드를 통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검색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곤도 마코토 의사 선생님의 내용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이분의 그 책의 내용을 알고 있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한 7, 8년 전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죠.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도 이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분도 항암의 치료법을 찾아내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의사들, 과학자들 누구도 암 치료의 치료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분은 암 환자들이 덜 고통스럽게 수명을 연장하시는 방법만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치료법을 알아내지 못하셨으니 치료법을 제시 못하셨고 책을 집필하신 그 용기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사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저는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암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저의 그 암을 다 고쳐버리고 또 그 환자들이 치료받는 방법을 암의 종류는 관계없어요. 췌장암, 담도, 담낭,
폐, 간, 유방, 뭐 모든 암종의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는가를 환자가 제가 언더로드 요양병원에 있을 때 들어오면은 다 체크합니다. 다 체크.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체크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세월을 몇 년 보내다 보니까 사실상 환자만 보고 대화만 나눠보고 집안 사정만 대충 이야기 들어도 그분이 환자가 처해 있는 입장만 봐도 아 이분은 암을 이길 것이다. 못 이겨낼 것이다 라는 것이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낸 책이 바로 암 극복 이야기입니다. 암 극복 이야기. 그래서 그 책을 집필하고 나서 저는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제가 암을 고치고 저의 암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병을 다 고치고 또 많은 환자들을 암에서 자유스럽게 만들어 드렸고 재발 없이 살도록 해드렸으니까 이 책은 보나마나 뭐 10만 권, 100만 권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3,000권 찍어냈는데 3,000권도 안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의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의사분들의 이야기는 유튜브에도 보면은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죠. 저는 구독자 수가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실감했죠, 실감. 지금은 또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가 4년 정도 지나가니까 어떤 분이 저의 오대협법으로 우리 회원이 지금 뭐 10,000명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하고 뭐 유튜브하고 전부 다 따지면은 제가 상대한 분들이 몇만 명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암을 고쳤는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사는지 또 뭐 당뇨를 고혈압을 고쳤는지 글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암을 고치고 글들을 올려주셔서 다음 또 회원분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거든요. 봉사를 하시라고. 만약에 암이 고쳐지면 봉사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암이 고치면 봉사가 아니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물론 암에 실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시는데 좀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또 재발이 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고혈압도 좋고 당뇨도 좋고 관절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좋아진 것이 있으면은 짧게라도 글들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5대 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만약에 제5대 요법을 실행하신다 그러면은 아마도 암은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암이 걸린다면은 저는 99.9% 제 암을 고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제가 제 입으로 뭐 자꾸 제 그 공간을 내세우기가 뭐해서 그렇지만 150년 동안 암을 고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암 극복 이야기 밴드입니다. 밴드. 물론 제 5대요법을 따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선택은 여러분들 개인들의 몫입니다. 책임도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분명히 모두가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에 의한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암 종양은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거쳐서 종양이 생기는 것이죠. 암이 발병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전조 현상을 사람들이 환자들이 알아채지를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제 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조 현상으로는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제가 알았던 병이죠. 관절 질환, 뭐 병에 걸린다거나 뭐 변비, 변비로 인한 뭐 배변 활동이 좋지 않다거나 피부가 탄력을 잃고 탄력이 잃어서 피부에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또 발톱이나 그 손톱에 윤기가 없고 그런 거, 또 감기에 항상 자주 걸린다거나 이런 것이 다 전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강에 대한 적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심하게 되면은 암으로 연결되는 거죠. 특히 심혈관 질환의 병이나 변비 등은 치명적인 병으로 암으로 연결되는 최악의 환경의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죽상경화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콜레스테롤로 인해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은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혈액 흐름이 늦어지니까 어느 한 곳에 암세포가 하나둘씩 모이게 되어서 100개가 모이고 1000개가 모이게 되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종양입니다. 종양. 그 종양이 암세포들이 폐에 모이면은 폐에 암이 되는 거고 유방에 모이면 유방암이 되는 거고 간에 모이면 간암이 되는 거고 갑상선에 모이면 갑상선암이 되는 것입니다. 뇌에 모이면 뇌 종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모이는 곳에 종양이 생기는 곳에 따라서 암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폐암, 간암, 유암 이렇게 붙여지는 겁니다. 이 종양이 또 다른 장기로 옮겨가서 다른 장기에서 또 암이 발견되면은 거기에서 기수가 정해지죠. 2기, 3기, 4기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종양이 온몸에 번지면은 말기로 이제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췌장암이나 담도, 담낭, 난소 이렇게 수술하기가 아주 불편한 곳에 암 종양이 생기면은 그것은 위험한 암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수술할 확률도 췌장암 같은 거는 30%밖에 안 되고 생존 확률도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 이렇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5대요법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5대요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신다면은 담도암이든 췌장암이든 무슨 암이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암은 똑같습니다. 암 종양의 크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모두 다 치료들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암 종양이 너무 커서 CT 촬영을 해서 10cm, 15cm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선항암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선항암. 선항암은 독곡물이에요, 독곡물. 방사능은 뭡니까? 그것도 다 전부 다 독소가 가득한 데가 아닙니까? 방사선 자체가.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해서 계속 하게 되면은 암세포가 먹이가 없으니까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병원에서는 암 종양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환자들은 좋아하지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보통 종양이 발견되게 되면은 암세포는 온몸에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유사암을 제외하고. 보통
곤도 마코토 선생님도 책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유사암이 90%를 차지한다고 하죠. 이 유사암이라는 것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없어질 수 있는 암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암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암이 발견되면은 유사암이다, 뭐 진짜 암이다, 이것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능합니다. 그 독극물이 그래 들어가면은 일반인들도 다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유튜브나 뭐 밴드, 뭐 카페 등에 나는 무슨 암을 이겨냈다, 무슨 암을 이겨냈다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암만 고쳤지 다른 사람 암 고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유사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암. 진짜 암이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암세포는 하루에도 수천 개씩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배변 활동이 원만하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음주를 자제하고 뭐 담배를 금연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암에 걸릴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암에 걸립니다. 왜 걸리느냐? 바로 몸속에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 콜라겐 같은 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필요 물질이 적으면은 암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 같은 세계 선수도 그 많은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암을 고쳤는데 유사암인지 진짜암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젊은 나이에 암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바로 비타민 C 부족입니다.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해서 몸에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죠. 비타민 C는 못 만들어내지만 그래도 글루타치온도 점점 그 만들어내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암보다도 훨씬 무섭죠. 괴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괴혈병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군인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전쟁에 4개월, 5개월 나가면 다 사망해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괴혈병으로 사망합니다. 그 괴혈병을 고친 것이 바로 비타민 C죠. 그런데 의사들은 그 괴혈병을 고쳤다고 지금도 장담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괴혈병은 급성괴혈병이 있고 만성괴혈병이 있습니다. 급성괴혈병은 임상을 보이죠. 만성괴혈병은 임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마라톤 선수 지금 자기 병명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병명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비타민C 결핍에서 오는 만성괴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뭐 판단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몸이 다쳐서 매일 파스 붙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 콜라겐 이런 애들이 부족할 경우 모든 병은 오는 거죠. 괴일병을 비롯해서 루마티스, 관절염, 당뇨, 고혈압, 심지어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우울증까지도 비타민C 결핍에서 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치매 역시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치매 아닙니까? 치매. 알츠하이머. 바로 비타민C 결핍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런 질병의 원인,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 콜라겐 얘들이 부족하면은 우리 인간의 수명도 엄청나게 단축시킬 것입니다.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인간은 비타민C를 뭐 꼭 과일이나 채소 이런 데서 비타민C를 보충하시려고들 하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과일이나 채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사과 한 상자씩을 먹어도 우리가 원하는 비타민C의 양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70도만 되면은 비타민C는 다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리 과정에서 비타민C는 다 파괴되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 애들을 꾸준하게 복용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얘들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물에 녹는 애들이기 때문에 몸속에 저장을 할 수가 없고 6시간 정도만 되면 다 소변이나 땀 이런 거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생 복용해 줘야 됩니다. 다행히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크게 금전적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생기는 콜라겐이 뭡니까?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합성 자체가 안 됩니다. 돼봐야 불량 콜라겐만 되는 거죠. 양도 적고. 그래서 얘네들로 해서 면역력을 키워놓아야지만 각종 질병과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비타민C나 MSM의 선정에도 문제가 많죠. 불량 제품들이 5분의 1 가격으로 나옵니다. 5분의 1 가격으로. 중국산이죠. 중국산.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타민C가 글루타치온, 콜라겐이 MSM이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쁜 거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값싼 거 사다가 파는 거죠. 원료 자체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미국 제품이라고 나와도 미국에 비타민C를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료는 중국산이 가서 거기서 소분을 해서 미국 제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속에 우리가 채소나 과일 이런 거로 해서 비타민C를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스트레스나 추위, 더위, 또 운동, 각종 질병으로 인한 약물 복용, 오염된 환경 등으로 해서 다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겁니다. 병이. 그래서 제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사면은 고용량으로 그것도 알약은 안 되죠. 고용량으로 하는 메가도스를 하는 사람들은 알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고용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한두 알씩 먹는 것이지 우리처럼 엄청난 양을 먹는 사람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제는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몸속에 계속 축적되어 있어요. 그것을 평생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용제가 10%만 들어가 있어도 그것이 바로 또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안극복의학의 밴드에서 비타민C를 판매 안 한 지가 지금 거진 6개월 됐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진짜 비타민C가 없기 때문에 판매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비타민C가 올 때까지
영국 DSM에서 나오는 울트라파인 파우더, 그리고 크리스탈, 파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복용해야 되는데, 소분하는 사람들을 제가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분하면서 어느 제품을 섞었는지 알 수가 없죠. 너무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는데 동물들은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걔네들은 비타민C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감기에서 금방 해방돼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못 만들어내니까 평생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평생. 글루타치온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지만은 그 양이 나이가 들면서 현저하게 적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을 시켜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C나 MSM 등 필요 영양소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수명도 현저하게 단축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런 내용을 모르고 암이 걸리고 나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능을 하신 것까지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 또 염려하는 것이 있죠.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능 아무리 해봐도 또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재발. 그러면 이 재발을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암세포란 놈은 CT상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얘들은 내성이 강해져서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죠. 얘네들은 계속해서 자기 복제를 하는 게 자기 복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갑니다. 하이에일 디에저라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글루코사민 글루칸이라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이쪽 장기를 파괴시키고 다음 장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재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건 걔들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상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활성세포 배출을 잘해야 되고 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다 밖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내보내줘야 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수백 쪽의 미생물들이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유해균입니다. 그 유해균을 유익균으로 바꿔주고 콜라겐을 만들어서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해줘야만 암세포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세니까 정상세포가.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능을 하셨더라도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몸속에 있는 독소도 지속적으로 뽑아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항암 후유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항암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방사능 역시 마찬가지. 비타민C 또 하나가 있죠. 비타민C 정맥주사가 있죠. 정맥주사. 비타민C는 모양새가 포도당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포도당으로 오인하고 비타민C를 정상세포보다도 엄청난 양을 12배 정도 먹는다 그래요. 더 많이 먹는다 그러죠. 아예 통로를 열어놓고 비타민C를 먹습니다. 포도당인 줄 알고. 가짜 포도당. 그럼 얘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배출이 되지만은 비타민C가 배출이 되지만은 배출되기 전에 산화가 됩니다. 산화될 때 만들어내는 물질이 뭐라 그랬어요? 과산화수소라 그랬죠. 정상세포도 비타민C를 먹으니까. 그렇지만 정상세포는
비타민C를 물이나 산소로 해독해 줄 수 있는 해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탈라제라는 해독제입니다. 근데 암세포는 불행하게도 암세포 입장에서 불행하게도 카탈라제라는 효소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에 의해서 혈관을 타고 가는 정맥주사에 의해서 걔들이 산화되면서 만들어내는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암 종양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딱딱한 암이 물렁물렁해지는 거죠. 딱딱한 암도 몸속에 있는 거는 간에 있는 것이 어떻게 딱딱한지 안 딱딱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밖에서 만지니까 느낄 수 있죠. 딱딱한 암이 물렁해집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병원에 가면 비타민C 주사를 20g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9g에서 80g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 시간 안에 암은 커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 주사를 뭐 한 달 맞았는데 암이 도리어 커졌다. 그게 정답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딱딱한 암이 물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6시간이 되면 다 배출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속해서 복용을 하라 그러는 거죠. 평생. 그런데 사람들은 암이 고치자고 나면은 에이 그거 안 먹어도 될 거야 라고 또 안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많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들을 못하십니다. 이해들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꼭 이해하십시오. 제 5대 요법은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다음에 제가 우리 이번에 뭐 친구들 32명이 모여서 모임을 했는데 그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저하고 같이 암투병을 해서 언도로 되면서 병을 고친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 회원들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친구들 중에서 제일 건강합니다. 5대 요법을 생활화해서 그런 거죠. 비타민C 주사라고 해서 다 같은 비타민C가 아닙니다. 제가 다 뭐 수십 가지 비타민C를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비타민C가 효과가 있는 비타민C 주사가 있고 없는 주사가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이 아니죠. 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 MSM, 콜라겐 전부 다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뭐 어떤 제품은 좋다, 어떤 제품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저도 생명은 하나인데 보복은 안 당해야죠. 돈을 노리는 또 수많은 함정들이 암 환자들 옆에는 쭉 있습니다. 왜? 암을 못 고치는데 전부 다 암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암을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저도 암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돈을 받는다 그러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설마 150년 암이라는 것이 판정되고 나서 아무도 못 고쳤는데 그걸 고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믿지 않죠. 제가 걸음도 못 걷던 사람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고 마라톤을 뛰었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단 한 명도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암을 고치는 데가 없으니까 괜히 돈 써가면서 비싼 치료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또 불안들 하시니까 또 방법도 모르고 하시니까
그렇게들 자꾸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부 이야기 밴드는 제가 만드는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의 5대 요법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밴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계속 수술, 항암, 방사능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일이 제가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만약에 저희 밴드 회원이시거나 가입을 하실 분들은 저희 암극복 이야기 밴드에 들어와서는 수술, 항암, 방사능 치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제가 일일이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생명 하나뿐입니다. 그래,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곳은 콜라겐이죠, 콜라겐. 콜라겐은 비타민C가 없이는 합성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다세포 생명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가 발견되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인간들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수명 뭐 80년, 10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때 900년까지 살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천만의 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비타민C를 못 만드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지금 코로나에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응? 백신을 맞아와야 뭐 돌파 감염이라고 다 백신 맞아도 걸리고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정부하고 싸움이 되니까 뭐 자꾸 바른 소리 하기도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동물들은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그럼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기 사시겠지만 또 걔네들의 또 약점이 있죠. 걔네들은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법을 모릅니다. 젖산을 축적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걔네들도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것을 머리가 있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 그런 것을 다 젖산 축적도 막고 활성산소도 배출해 줄 수 있고 비타민C는 외부에서 또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비타민C가 없으면 걸리는 괴일병이라고 아시죠? 젊은 애들이 전부 다 괴일병으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패스트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인간들은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전쟁 무기나 뭐 우주 유행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정작 투자해야 될 인간의 건강이나 장수 프로그램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간이 장수하던 것이 비타민C를 못 만들어내면서 수명이 단축됐는데 그것이 수천만 년 지나면서 아 인간은 수명이 80년, 100년이구나 이렇게 그냥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폐기종, 협심증으로 스텐스 박히고 뭐 직장 100% 잘라내고 간 60% 잘라내고 직장 잘라내고 담도 잘라내서 옆에 연결시키고 이 수많은 병을 다 고치고 마라톤 뛰지 않았습니까? 풀코스를. 그래서 이런 몸으로 제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수명은 120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비타민C, MSM, 뭐 얘들이 맛이 없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면은 다
건너뛰고 또 안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암이 재발돼서 사망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열심히 저희 요대요법을 해서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뭐 왜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제 5대 역품을 해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항암이란 것은 암세포를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암세포는 막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암약이 들어가면 걔들이 막 속으로 항암약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서 줄어드는 거지 고치지는 거 아닙니다. 그 대신 정상세포, B세포, 대식세포, NK세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상세포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하고 음식 먹기도 어려워지고 해서 면역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면역력을 키워서 암도 고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좌우중간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